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도 잘 지냈나요? 한국은 이제 8월이 돼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기 전부터 한국은 엄청나게 더웠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가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요즘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덥습니다. 기온을 관측한 이래로 지금 기온이 최고라고 합니다. 관측이라는 건 관찰을 해서 양이나 크기 같은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뭐 이래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그 기온을 측정해서 기록해 놓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덥다는 거예요. 관측한 이래로 기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에어컨 없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집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대본도 쓰고 촬영도 할 수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물건을 시키면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에어컨 없는 곳에서 배달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도 물건 배달하시는 분들은 차 타고 이동하면 거기선 에어컨을 틀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음식 같은 거 시키면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두꺼운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사하는데 공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다 그냥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폭우가 내렸는데 댓글에 보니까 대만이나 베트남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참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있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지금까지 자라났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자랄 수도 없으니까 먹는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그렇다고 앉아서 이렇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참 좋겠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걱정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아는 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이런 환경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놓으면 한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스몰 토크 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환경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 오염, 그 중에서도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교과서 안에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책에서 배웠을 때는
그냥 단순히 책 속의 이야기 같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나? 이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북극곰들이 사는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북극곰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진짜 여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더워서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 여름에 갑자기 온도가 막 올라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온도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이 공기가 제대로 돌아다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해야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온도가 덜 올라갈 텐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바람도 잘 불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막 많이 내리기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심하게 더워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특히 밤에 열대야 현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열대야라는 건요, 밤이 됐는데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밤이 되면 해가 지니까 좀 시원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해가 졌는데도 여전히 꽤 뜨거울 때 이걸 우리는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이 열대야도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밤마다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 그리고 날이 더워지니까 온열 질환을 앓는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건요, 더워서 생기는 병이에요. 병을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열을 많이 받아서 병이 생기면 이걸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온열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온열 질환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열사병이 오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열사병 얘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열사병에 걸려서 실려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뉴스에서는 이 심각한 열사병 얘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열사병이 오면요, 체온, 몸의 온도죠. 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른대요.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말해요.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정신을 아예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차가운 수액을 맞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액 맞아보셨어요? 그냥 주사 같은 거 맞을 때는 주사에 약간의 약만 넣어서 맞으면 되는데 많은 어떤 약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비닐백 같은 곳에 담아서 그 약을 바로 혈관에다가 꽂죠. 우리 피가 통하는 이 관을 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에다가 바로 약을 넣어줄 때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수액을 놓죠. 이렇게 넣어주는 걸 놓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받으면 맞는다라고 해요. 수액을 놓는다, 수액을 맞는다. 이렇게 병원에 얼른 가서 우리는 수액을 맞아야 합니다.
열사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사병은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죠. 근데 이런 열사병 뉴스를 이번에는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꼭 뉴스가 아니어도요, 뭐, 주변에 누가 너무 더워서 쓰러졌다고 하더라. 또, 꼭 주변이 아니더라도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뭐 이런 데에서도, 아는 사람이 쓰러졌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이번에는 많이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니까, 아, 이번 여름은 확실히 많이 덥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폭우도 많이 내렸습니다. 막 폭풍처럼 많이 쏟아지는 비를 폭우라고 한다고 했죠. 이 폭우가 많이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폭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워지다 보면 공기가 잘 돌아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바다나 강에 있는 물들이 많이 증발된다고 합니다. 액체 상태였다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갈 때 이걸 증발된다라고 말하죠. 이 물들이 증발이 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비가 쏴 많이 쏟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태풍 피해가 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요. 그냥 단순히 여름에 좀 더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위험한 날씨들도 많이 생기고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것저것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려면 탄소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네, 탄소 에너지는 언제 쓰는 에너지들인가요? 우리가 전기 같은 걸 만들 때, 이럴 때도 탄소 에너지가 쓰이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리고 배, 이런 모든 것들이 석유를 가지고 움직이죠. 석유. 그 땅에서 나는 기름이죠. 이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기름 같은 것들도 다 탄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리할 때 가스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난방을 할 때, 추워서 불을 따뜻하게 킬 때, 이때 다 탄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공장에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도 공장을 돌리려면 탄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네요. 우리 이제부터 비행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배도 안 타고, 그리고 옷도 안 사 입고. 그죠? 그러면 되겠네요. 뭐, 음식들도 다 우리가 직접 키우고, 왜냐하면 어디서 사면 그 음식들이 다 뭐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뭔가 타고 올 테니까, 우리가 직접 밭을 키우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동물 잡아서 먹고, 그죠? 아, 동물을 잡아서 먹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이제 우리는 옛날 원시 시대처럼 살 수는 없어요.
지금 환경들도 다 바뀌었고, 우리가 갑자기 원시 시대처럼 살겠다고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경찰한테 잡혀갈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원시 시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방송 같은 데에 나와서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는 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활동들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막지도 못하면서 조금 늦춘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주면 과학자들에게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지구를 뜨겁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하는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물론 말은 쉽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아끼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서 노력을 하면 벌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작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먼저 개인으로 쓰는 것들을 함께 나눠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것도 집에서 혼자 틀 수도 있지만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쓸 수도 있겠죠. 저도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앉아서 좀 간단한 활동을 할 때에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면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함께 에너지를 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하죠. 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꽤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동차를 덜 사용하면 그만큼 포인트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자동차 사용량을 조금 줄이면 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구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환경을 아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고 물품 사용하기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큰 중고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당근마켓이라는 앱도 생겼습니다. 당근마켓의 당근은요, 당신의 근처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앱입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중고 물건을 사려면 택배로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택배도 어떤 차를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택배로 받다 보면
내가 먼저 물건을 확인해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물건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근마켓을 사용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그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근마켓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한 물건들 살 때 먼저 당근마켓에 있는지 검색부터 해봐요. 이렇게 하면 내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물건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에너지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말 크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고기 덜 먹기입니다. 채소나 과일들을 키울 때보다 고기를 키울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고기를 만들려면 동물을 키워야겠죠. 그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들에게 곡물을 먹여야 합니다.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쌀, 그리고 보리, 오트밀에 들어가는 그런 귀리, 이런 모든 약간 탄수화물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곡물들을 키워서 그 곡물들을 동물에게 먹여야 고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먹을 음식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냥 곡물을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동물에게 먹여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을 고기로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배출을 하는 배설물,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죠. 배설물, 똥이라고 했죠. 이런 배설물들도 환경을 엄청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을 계속 이렇게 많이 키워서 고기로 계속 먹는 것 자체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걸 조금만 줄여도 에너지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해요. 환경 보호가 정말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고기 먹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지로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고기 먹는 걸 조금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나는 월요일은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해. 이렇게 하루 정도는 고기를 안 먹는 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원래 고기를 200g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200g의 고기를 150g으로 줄이고 50g은 두부를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이 함박스테이크를 만들 때에도 고기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두부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기의 양 자체를 살짝씩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고기가 원래 더 비싸니까 고기를 덜 먹으면서 돈도 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니까 동물성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건강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고기를 덜 먹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녁에는 남편이랑 그냥 요즘 편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점심에는 웬만하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점심에 혼자서 밥을 먹을 때는요, 낫또를 먹을 때도 있고, 계란을 넣어서 먹을 때도 있고, 또 명란젓이나 참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른 곳에서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비건이시거나 채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찰 음식이라는 건 한국의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스님들이 고기를 넣지 않은 요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레시피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음식들을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정말 유명해서요. 저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이 사찰 음식이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 놀러 올 때 삼겹살이나 다양한 이런 고기 음식 대신에 한 끼는 사찰 음식 먹어보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찰 음식 잘하는 곳 가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봐서 맛있는 음식도 체험해보고 또 환경도 아껴보는 거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는 사자성어죠. 네 개의 한자로 된 좋은 교훈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일석이조는 한 개의 돌을 던졌는데 동시에 두 마리의 새를 잡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행동만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막 올 때 이걸 일석이조라고 해요. 이렇게 환경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들은 대부분 일석이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움직일 때보다 기름값이 덜 나오죠. 그리고 차를 하루 정도 쉬어주는 그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면 제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고 돈처럼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도 아끼고 포인트도 얻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고기를 안 먹는 것도 내 건강도 챙기고 고깃값도 조금 아끼고 그리고 환경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아끼면 일단은 뿌듯해요. 뿌듯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동네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혼자의 힘은 약하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조금씩 에너지를 아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한번 이런 것들 실천해봐야지, 저런 것들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환경 보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팁을 얻어갈 수도 있고 또 저도 팁을 얻고 그걸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또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제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예약해주세요.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에피소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그럼 그때 다시 또 봐요. 안녕!